그러면 역사책에 이 의료 사태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한데 망친 사람들이 있고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었다. 그 정도. 어제는 가족들이랑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그 적게는 또 친구들, 뭐 중학교 친구들, 고등학교 친구들 한 번씩 다 모여서 술 마시고. 어머님한테 좀 말씀드렸더니 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약간 어머니는 저 이렇게 좀 유튜브 나오고 막 얘기하는 거 걱정하셔가지고 조용히 가라고. 그때 우리 12월 3일 날 막 처단한다 얘기 나왔을 때, 계엄령, 포고령 떴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하셨었거든요. 1년 동안 감사합니다. 투쟁하셨잖아요. 예. 투쟁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떠세요? 떠나게 되죠? 1년 동안 되게 이제 느낀 점이 많습니다. 느낀 점이 많고, 일단은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 프레임이 있었는데 나중 가서는 이제 뭐 처단한다 그러고, 처단한다부터 해가지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없다, 뭐 사직의 자유 없다, 휴학의 자유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권 제한이 되고 이러니까, 사실 이거는 의사인 걸 떠나서 국민이라면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본권이고 권리잖아요. 그런 게 다 제한되는 거라서 그거를 위해 이제 싸우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이 국방의 의무는 저도 신성한 거라고 배워가지고,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고,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는 거라서,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태 초반인가요? 우리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막 너네 안 돌아오면 군대 보낸다 협박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, 군대를 이게 약간 형벌 벌 주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은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니 군대 그냥 당연히 엄청 존중받으면서 가야 되는,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적어도 현역 가는 병사들 뭐 다 되게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, 막상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 드러난 거잖아요, 사람들이.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 입장에, 고위 공무원 입에서 벌처럼 얘기가 나오고, 사람들도 의사들 군대 보내는 거에 환호하고. 그런데 이제 가는 순간이 왔네요, 오늘. 맞아,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야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이다 하면은 네. 잘못이기 때문에 군대 못 가. 돼야 되는. 네, 맞아요. 죄 지은 사람은 군대 못 갑니다. 그게 맞아요. 예. 그게 진짜 옳게 된 거면은, 너네 의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뭐, 너 진짜 나쁜 애들이다, 너네는 뭐 군사 장교로 가서 물 흐린다, 안 된다,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. 너네 잘못했으니까 군대 3년 보내가지고 뺑뺑이 굴릴 거야,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,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가야 되는 건데, 또 보면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 병역 이행을 그분들은 못 하는데 하게 되는 거에 대해 좀 미안함이라 해야 돼. 그게 미안함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도 그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. 그런 건 어떠세요? 아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, 어떻게 보면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,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빠져나오면서 단일 대우가 깨지게 된 거잖아요, 어느 정도 일부분. 근데 제 뜻대로 된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저는 이제 군대 가지만 남아 계신 분들, 오늘도 아침에 카톡 연락 엄청 많이 와 있었는데, 뭐 조심히 갔다 와라, 다치지 마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,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. 군대가 좀 이렇게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된다, 그런 말도 들었고. 솔직히 말하면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그거예요. 이 폭풍우 속에서 저만 잠깐 벗어나 있는 느낌인데, 좀 도망가는 걸 수도, 저는 보일 수도 있어서. 그렇다고 군대를 그래도 국가에서 매년 몇 명씩 꼭 뽑아가야 되는데, 거기서 국가 입장에서 또 안 뽑을 수도 없는 건 또 맞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가 예견된 거였는데 왜 정부는 해결책을 안 내는지, 그런 거고요. 제가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, 우리나라 공무원들, 특히 이제 뭐 장관, 차관 이런 사람들 보면
공무원이 하는 일이 정책을 어쨌든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요게 그 사람들의 업무잖아요. 근데 1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인가 교육부에서 이제 한 말이 학생의 본분은 뭐 수업을 듣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서 그걸 이제 뭐 박형욱 교수님이 막 언급을 해주셨는데 왜 공무원이 국민을 훈계하는 거잖아요. 그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왜 공무원이 국민한테 할 얘기인가. 뭐 예를 들면 전공의는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왜 국민한테 막 훈계하듯이 하는 게 이상한 건데 당연히 그거를 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무원이 막 법 얘기를 하잖아요. 이거는 무슨 법에 괜찮다. 무슨 자기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공무원은 정책을 잘 했냐 안 했냐 이건데 엊그제 나온 게 3조 3천억 원을 썼대요. 근데 그 3조 3천억 원을 쓰고 정책 실패했잖아요. 어쨌든 의대 정원에서만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2,000명 증원한 거 없애고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다는 거는 정책을 실패했다는 뜻인데 그럼 정책 실패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근데 3조 3천억 원이 제가 어느 정도로 규모가 큰 건가 봤더니 한국의 미군 방위 분담금 트럼프가 올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막 언론에 나오는데 그게 1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1년에. 그러니까 3조 3천억 원이면은 미군 방위 분담금 2년을 내고도 남는 돈인데 그거 못 올리겠다고 미국이랑 막 트러블 있고 이런 금액인데 그거를 그냥 공중에 날린 거다.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공무원 중에.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의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24년 2월 전에는 누구나 돈이 없어도 뭐 백이 없어도 그냥 인터넷 예약으로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를 들면 어디 다치면 그거 수술 제일 잘하는 사람 인터넷 예약을 누구나 할 수 있었고 기다려도 한두 달? 뭐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기다리면은 누구나 진료를 볼 수 있고 누구나 그분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였잖아요. 이런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 없잖아요.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대기가 길거나 이런데 그러게 됐던 나라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되죠. 그게 붕괴가 됐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의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의 어떤 결함은 있었죠. 뭐 응급실 뺑뺑이나 뭐 어떤 필수 의료가 조금 인력이 공급이 안 되는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의사를 많이 키운다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이국정 교수님 얘기를 좀 드리면은 그분이 말했던 어떤 해결책들 같은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의대 증원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거는 결국에 이국정 교수님도 이거는 옳지 않다 필수를 해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의대 증원 반대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대한민국 의료의 결함이 있었던 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 다른 방식으로 망쳤다. 그래서 이전에 그 2024년 2월의 그 의료 모습이 약간 역사 속에 남겨질 것 같아요. 누구나 진짜 돈 없고 백 없고 아픈 사람 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역사책에 이 의료 사태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한데 망친 사람들이 있고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었다. 뭐 그 정도. 계엄령, 포고령 떴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하셨었거든요. 제가 그래서 예. 이거 탄핵이 네. 안 되면 안 올릴게요. 아 그런 것까지 왜냐면 위험할 수 있죠. 위험하잖아요. 선생님 예. 군대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. 아, 저 군대에 있으니까 또 네. 제가 정황이 안 되네요. 저는 도망가면 되는데 아, 맞는 말입니다.